안녕하세요. 컴사사입니다. 현재 시간이 2024년 5월 31일 오전 7시 6분이고요. 방금 영상 하나를 업로드를 했는데 조금 삭제하고픈 내용이 있어가지고 뭐 다시 업로드를 할게요. 뭐 편집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짧게 다시 한번 재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보시게 되면 지난 5월 21일 이래로 10여일 넘는 기간 동안 수렴을 하고 있죠. 뭐 특별히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결국 이 수렴의 방향성이 위로 나오느냐 아래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여전히 이 수렴의 방향성이 조만간 위로 좀 터지지 않을까. 뭐 빠르면 이번 주 주말까지 해서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좀 수렴의 방향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느 타이밍에 뭐 터지느냐에 따라서 목표가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다시 찍으려니까 텐션이 많이 떨어지네요. 이쯤에서 만약에 돌파된다 그러면 충분히 수렴 돌파의 목표가 75,000달러 정도로 찍히기 때문에 고점 돌파가 나오게 되죠. 물론 이제 하방 돌파되게 되면 저는 65,000달러까지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65,000달러까지도 뭐 이런 추세 하단까지도 크게 떨어지게 되면 꼬리を찍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부터 코인베이스 프리미엄도 조금 살아나기 시작했고 온체인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비트코인 물량도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거래소 밖으로.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제가 봤을 때 상승 준비가 어느 정도 끝마쳐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구독자 혹은 멤버십 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음 달부터는 매크로 환경도 선거 때까지 좋아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물론 이제 그렇기 위해서는 다른 경제 지표들 특히 이제 CPI가 페드의 예상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지 않는 쪽으로 한 6개월 정도는 버텼으면 하고요. 내년에는 아마도 그 부작용이 분명히 나오겠죠. 뭐 작년 올해 뭐 부채 규모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고 국채도 단기채 장기채 가지고 이 높은 금리 상황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발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분명히 탈이 날 것이다.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기는 저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2008년급 그건 아닐 것 같긴 한데 2008년은 뭐 아예 그냥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케이스니까 2008년급은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금 몸을 사려야 되는 1년 내지는 좀 6개월 정도의 기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앞으로 남은 6개월 길게 보면 내년 3월까지 해서 좀 출구 전략을 미리 조금 준비를 하자. 출구 전략. 이건 뭐 개인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시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목표가 또는 목표 금액에 대한 부분. 뭐 셋 중에 한두 개라도 충족이 되었을 때 나는 이제 뭐 엑시스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국내는 뭐 세금 정책도 내년부터 달라질 가능성이 조금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어떻게 할 건지 그 이후에 엑시스를 했어요. 그러면 많은 양의 현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혹은 많은 양의 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생각까지 좀 지금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야지 올 연말 뭐 정말 길어지게 되면 내년 초에 감행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아무런 준비도 해놓지 않고 있다가 뭐 내년에 가서 혹은 내년 초에 가서 혹은 올 연말에 가서 감행을 하려고 하면 그때 가서는 또 다른 뭐 좀 선택장애 비슷하다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결정장애 내지는 선택장애 뭐 이럴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지켜볼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조금 미리 세워둬야 되지 않을까. 뭐 최소 6개월에서 급격한 금리 변화가 나타나는 인하겠죠. 뭐 위로 올리진 않겠죠. 이 변동성에 대한 대응을 조금 생각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아마 높은 확률로 자산시장은 좀 꼬라박을 확률이 높죠. 금리 변화가 나올 때는 보통은 자산시장이 꼬라박죠. 그래서 뭐 조금만 시계를 분석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죠. 금리가 불확실성일 때는 시장이 개판을 치죠. 금리가 심지어는 고금리에서 이제 예측 가능한 금리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일 때는 시장이 우상향을 합니다. 다시 한번 또 금리가 내리는데도 시장은 개판을 쳐요.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건 그래서 불확실성입니다. 세력들도 싫어하는 거고 포트폴리오를 좀 바꿔야 되니까 특정 섹터가 꼬라박는다는 말이죠. 특정 자산 섹터가 다시 이제 조금 낮아진 금리 상태에서 장기화 횡보를 하게 되면 자산 시장은 좀 우상향하는 경향이 강하죠. 그래서 투자 적기는 금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횡보할 때가 최고의 투자 시기였죠. 내년엔 분명히 금리 인하가 본격화될 건데 이 시기를 어떻게 넘기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장기간 동안 좀 큰 기회가 오기 때문에 특히나 이 기간을 어떻게 넘길지가 제일 중요하죠. 짧으면 6개월, 길면 한 1년,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겠고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막 나오기도 하니까. 하지만 올해는 아닌 것 같아요. 올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언발의 오줌 누기 정책을 통해서 일단 대충 뒤엎을 것 같아요. 대충 덮어놓을 것 같습니다. 진짜 물이 빠지면서 내년에 누가 지금 홀딱 벗고 수영을 하고 있는지는 내년을 봐야 알겠죠. 물이 빠져봐야 한다고요. 지금은 아니고.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확실히 유동성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올해 하반기까지 조금 적극적인 투자를 하되 내년부터는 조금 출구 전략, 그다음 그 이후에는 어떻게 좀
자신의 자산을 시드를 지킬 건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조금 해두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공부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이 수렴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딱히 할 게 없다. 아래로 터지게 되면 수익 실현 좀 해야겠죠. 만약에 아래로 터진다 그러면 수익 실현을 해야겠고, 이게 만약에 위로 터진다, 그리고 터지기 전에 한번 테스트가 나온다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이런 자리에서는 마지막으로 좀 알트코인 매수를 조금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어떤 알트코인을 매수하느냐, 뭐 AI하고 뻔히 알 거고 너무 여러 개 사지는 마시고요. 그 다음에 뭐 RWA, 그 다음에 이더리움 관련 코인들, 뭐 유니스왑이나 에이브나 뭐 기타 뭐 있죠. ENS 같은 다양한 코인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출시를 앞둔 코인들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출시를 앞두고 코인들. 어제만 해도 스타게이트가 업비트에 상장이 됐죠. 스타게이트가 업비트에 상장이 된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제로 토큰이 상장이 멀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에어드랍 작업하신 분들 많죠. 제로 토큰. 그리고 제로 토큰은 아마도 워낙 좀 투자를 많이 받았기도 했고 글로벌 상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바로 그냥 업비트 빗썸 뚫으면서 뭐 바네나가 OKX, 뭐 바이빗은 당연히 상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먼저 이제 상장될 게 아마도 GK싱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뭐 GK라는 게 일종의 약간 고유 명사이긴 해도 이게 약간 일반 명사처럼 GK 롤업이라는 용어로 쓰였는데 GK싱크가 그나마 좀 뒷배가 든든하다 보니까 이 T가 뺏어가 버렸죠. 그래서 말이 나오고 있는데 뭐 상표 등록함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다음에 뭐 스크롤 있고, 스크롤도 지금 이제 아직 할 수 있어요. 엣지작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리네아는 뭐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한테는 해당이 되겠지만 이제 와서 시작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죠. 이 중에서 뭐 가장 기대가 큰 건 누가 뭐래도 리네아죠. 가장 맛이 없을 것 같은 게 GK싱크고, GK싱크는 너무 참여자가 많아요. 나눠 먹을 파이가 너무 많다 이거죠. 참여자도 많고. 하지만 리네아는 좀 빡빡하게 신원 인증을 걸렀기 때문에, 그리고 기간도 엄청나게 길었고 테스트넷 과정까지 하게 되면 되게 좀 빡세게 다뤘어요. 그래서 아마 리네아는 크게 먹여줄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뭐 4계정에서 만약간 10계정까지 지난 2년 동안 해왔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하반기에는 이런 좀 대형 프로젝트들이 먹여주지 않을까. 뭐 하나만 또 추가하자면 쓰시는 분은 쓰시고 계시겠지만 디뱅크라는 얘도 조금 투자를 괜찮게 받았습니다. 그 레비드 월렛 다 쓰고 계시죠? 그 레비드 월렛 포인트하고 연계해가지고 조금 그래도 얘도 좀 괜찮게 먹여주지 않을까. 왜냐면 한 사람이 없거든요. 디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100를 이제 쓰게 되면 그 뭐죠? 약간 뭐 유료 사용 비슷한 그렇게 되죠. 그래서 디뱅크도 저는 좀 괜찮게 먹여줄 것 같다. 뭐 그래서 이런 애들은, 나머지 코인들은 뭐 생장 일시가 너무 조금 불명확하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어제 스타게이트가 상장되는 거 보니까 이건 제로 토큰하고 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코인이죠. 좀 이런 신규 상장 코인들 막바지에 조금 많이 나올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새롭게 출시된 코인들, 그와 관련된 코인들을 미리 조금 사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 GK싱크가 아마 가장 먼저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GK싱크 관련 밈코인이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미리 조금 사두시면 좋죠. 뭐 리네아는 폭시라고 뭐 대표적인 밈코인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GK싱크 네트워크 내에서 가장 뭐 TVL이나 아니면 볼륨, 트랜잭션이 많이 나오고 있는 알트 프로젝트, 코인이 출시된 프로젝트는 미리 조금 사두면 나쁘지 않은 결과물을 얻을 수도 있겠죠. 뭐 좀 이런 쪽으로 방향성을 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간단히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조금 월봉을 봐야 돼요. 내일이면 좀 새로운 월봉과 주봉이 생성이 되고요.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이제 CMG 차트거든요. 제가 CMG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역시 이제 여기에 생성된 오더블럭 때문이죠. 너무나 조금 강력한 오더블럭이 지금 생성되어져 있고요. 이 정도 급의 오더블럭은 이때 이후로는 좀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죠. 그리고 이 오더블럭이 돌파가 됨으로써 사실상 상승장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생성된 이 오더블럭은 아마도 뭐 지금 당장 다음 달부터도 그렇고 향후에 뭐 6개월 뒤에 혹은 9개월 뒤에 1년 뒤에 조정이 심하게 온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여기는 이제 지켜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 레인지 범위는 지켜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내가 피트 이더를 마지막으로 조금 매수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사실상 뭐 여기 아래에서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게 마지노선이다라는 말씀 조금 드리고 싶네요. 여기에서 사는 건 너무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거죠. 알트코인들은 워낙 지금 저평가되어져 있으니까 논외로 치더라도 비트 이더 기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출구 전략 얘기했는데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뭐 이더리움이야 뭐 올 연말 또는 길어지면 내년 봄에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조금 미리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현물을 어떻게 할 건지, 그냥 존버를 칠 건지, 거래소에 둘 건지, 아니면 하드월렛으로 뺄 건지. 세금 이슈가 있는데 수익 실현 안 하면 세금 없는 거 아시죠? 그러면 아예 안 팔 거면 뭐 이후에 뭐
분명 국내에서도 아마 수탁기관이 나올 거예요. 그게 은행이 될 수도 있고, 미국에 지금 그것 관련된 법안이 지금 뭐 거부권 행사안에 만에 지금 하고 있죠. 네. 국내도 지금 대통령이 뭐 시도 때도 없이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문제가 많은데, 이 거부권 관련해서는 뭐 대통령제의 폐이기도 하죠. 네. 거기에 대한 조금 고민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뭐 적극적으로 해칭샷을 해둘지 아니면 그냥 하나뿐 때려 맞으면서 개수 보전을 할지, 뭐 여기에 대한 생각들도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해칭샷을 친다라는 얘기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현물 그 금액 그대로 해칭샷을 쳐야 되니까 좀 부담이 있죠. 분명히 부담이 있죠. 네. 아예 그냥 하락분 그냥 어느 정도 하락 그냥 감내하면서 버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해칭샷으로 자신의 비트코인 평단과 개수를 방어할지에 대한 부분도 미리 지금 조금 고민을 끝내놔야 되지 않을까. 그때가 살려고 하면 여러모로 버벅대게 됩니다. 타이밍 놓치게 되고, 네, 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조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비트코인은 이 거의 2021년부터 이어진 이 구조를 상방 돌파하고 지난 석 달간 테스트 완벽히 성공한 모습이죠. 그러면 저는 하반기는 충분히 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리고 M2 유동성 상황도 분명히 하반기에는 전반기보다는 긍정적이다라는 부분. 물론 이렇게 땡겨 쓴 금액들이, 네, 국채 발행해서 뭐 단기채, 장기채든, 네, 작년부터 오지게 땡겨 쓰고 있죠. 지금 금리가 몇 프로인데 미 정부는 뭐 어차피 내년에 금리 인하하고 다시 한번 달러 찍어내서 갚으면 그만이다. 약간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권을 트럼프한테 내주느니 그냥 일단 땡겨 쓰고 에라 모르겠다. 좀 약간 그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트럼프한테 이 정권을 내주느니 정권 넘어가게 되면 이제 내년에 줄기차게 이제 청문회 불려 다니겠죠. 게리 겐슬러는 아마 청문회 이제 하원 그다음에 상원 청문회 불려 다니다가 위법사항 발견되게 되면 뭐 직권남용 같은 걸로 감옥에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리 겐슬러는. 네. 그냥 목숨 걸고 뭐 정권을 어쨌든 다시 연장시켜야 될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냥 뭐 죽기 살기로 아마도 뭐 자산 시장들 올해 선거 전까지는 유지시키려고 할 거고, 그러려고 그렇게 이제 국채 발행도 했고, 그다음에 부채 한도도 늘려놨는데 내년에는 분명 탈이 나겠죠. 또 그걸 이제 금리 인하시켜가지고 갚으려고 하니까. 네. 그잖아요. 항상 미국은 그래왔어요. 네. 5%대로 네. 빚을 내요. 네. 돈을 땡겼어요. 네. 그러다가 보대끼잖아요. 그러면 뭐 이런저런 핑계대고 그 다음에 그냥 경제 한번 박살내고 리셋 시킨 다음에 뭐 한 2% 심지어는 제로 금리로 만든 다음에 다시 또 이 금리로 해가지고 그 이전 빚을 갚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죠. 그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수출하고. 네. 근데 이제 이미 사람들도 그렇고 다른 국가들조차도 야, 이대로 가다가는 이거 끝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단 말이죠. 이미 2008년에 한번 박살이 났고, 네. 내년에도 또 이런 상황이 또 일어났을 때 각국의 반응들이 똑같을까, 2008년과 똑같을까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고,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존재의의가 다시 한번, 결국 비트코인이 2008년에 그 사단이 나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근데 내년에 아마도 2008년과 같은 상황이 강도야 다르겠죠. 2008년 수준처럼 완벽히 뭐 금융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진 않겠지만, 야 이거 달러 본위제 분명 문제 있다. 네. 달러 본위제 분명 문제 있다라는 얘기가 또 나올 거고, 달러 본위제가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반드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오히려 미국에 문제가 생기면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네. 사람마다 이걸 사파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그냥 비트코인은 평생 들고 가야 될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뭐 강요할 입장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미리 조금 정리를 해두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직전 영상에는 뭐 이거 말고 다른 내용도 조금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수렴의 방향성이 중요하고요. 네.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 이 고점에서 만들어진 이 월봉 구조가 어떻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작용할지 조금 관심을 가질 부분들이다. 이 오더 블록은 정말로 너무나도 좋다. 네. 아마 여기는 앞으로 강한 지지 역할을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그럼 이 아래에서 산 비트코인 평단은 가격 상관없이 최저점에 산 비트코인 평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 뭐 50만 달러, 100만 달러 같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15,000달러에 샀나? 네. 5만 달러에 사나? 네. 지금 가격인 68,000달러에 사나? 큰 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게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냥 저점에 샀네. 뭐 이런 말만 듣게 되겠죠.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나머지 뭐 토탈 상황은 아직 여기를 조금 뚫어내지 못하고 있고요. 조금 아쉽죠. 네. 다시 뚫고 왔었는데 다시 좀 들어간 부분은 조금 아쉬운데, 뭐 저는 오른쪽 어깨 만드는 과정이다, 오른쪽 핸들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역시 이것도 지금 이 삼각 수렴을 오지게 하고 있죠. 지금. 네. 결국 이 수렴의 방향성이 결정 나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고요. 아마도 뭐 다음 주까지 해서는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위로 터지게 되면 완성하는 거고, 컵앤드리든 역헤드앤숄더든 아래로 터지게 되면 다시 한번 뭐 요런 자리까지도 조금 조정이 열려 있는 거죠. 이런 자리까지도 조정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토탈2 상황은 조금 더 상황이 좋다라는 게 확인되시죠. 네. 그래서 알트코인이 비트코인 대비 그래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렴의 방향성 잘 보고 계세요. 하방 돌파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수익 실현 하셔야 되고요.
상방 돌파 후에 테스트가 나온다 그러면 역시 뭐 알트코인 위주로 해서 매수를 하셔야겠죠. 네. 그 레이어지지 이용해가지고 트윗 이용해가지고 알트코인도 호재 일정들 참고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알트코인을 선택하실 때는 이제 FDV 전체 물량이 다 풀렸을 때 시총이 어떻게 될 건가? 그러면 비슷한 코인을 선택할 때 선택의 방향성 AI 코인도 A 안에 AI 코인이 있고 B 안에 AI 코인이 있어요. 네. 어떤 코인을 고를지 이 선택에서 가장 큰 기준이 결국 FDV나 아니면 전체 물량이 다 풀렸을 때 시총. 네. 그다음에 지금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베스팅 일정 같은 거 충분히 참고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내일 월봉, 그다음에 주봉 마감, 특히 CME 차트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어제부터 CME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어제 밤부터 살아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제 밤부터 살아나고 있고요. 방금 제가 조금 봐볼게요. 네. 방금 스테이블 코인이 조금 많이 들어왔네요. 네, 방금 들어왔어요. 방금. 네. 이거 보이시나요? 네.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거 보이시죠? 어제부터 해가지고 일단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이것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어제부터 해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조금 살아났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어제 밤부터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살아났죠. 네. 그리고 물량 급격하게 빠진 거 보이시죠? 비트코인 물량이 거의 꽤 많이 빠졌네요. 네. 비트코인 물량이 거리수 밖으로 거의 얼마 정도 빠져나갔냐면 대략 한 3만 개 정도가 거리수 밖으로 빠져나간 것 같아요. 바로 확인이 되시죠? 거의 3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거리수 밖으로 빠져나갔고요. 그 다음에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오류가 아니라면 없어져 버렸다. 에이씨. 방금 스테이블 코인이 어마어마하게 시장으로 들어간 게 보였었는데 없어져 버렸네요. 뭐 오류였나 봐요. 네, 오류였나 봅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은 크게 변화된 상황은 없었네요. 방금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플래치 하나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오류였는지 다시 정정이 되네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두 번에 걸친 대규모 비트코인 한 3만 개 정도 유출 움직임,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을 봤을 때 6월부터는 충분히 선거 전까지는 기대해봐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제가 한번 원테이크로 찍게 되면 속도 편집만 하고 바로 올리기 때문에 두 번 영상 녹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같은 내용을 두 번 연속으로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두 번째 영상 텐션이 조금 많이 떨어져 있네요. 네. 어쨌든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건강관리들 잘 하시고요. 6월부터 하반기는 조금 기대해 봅시다. 네, 저도 조금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피날레가 나올 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주봉 마감, CME 차트 월봉 마감 조금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